안과의 많은 병 중에서도 흔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고 궁금해하셨을 세 가지 질환, 또 시력과 직결되는 백내장, 녹내장, 황斑변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체가 어디냐면 우리 눈 한가운데에 있는 요렇게 제가 카메라에 빗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빗대서 보면 사실 카메라가 우리 눈의 구조를 빗대어서 만든 장치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처럼 눈 안에도 이렇게 투명하고 두꺼운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요걸 수정체라고 하고요. 이 수정체가 사실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유리창이 뽀얘지게 되니까 우리가 보는 상이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백내장인데요. 이렇게 수정체가 뽀얘지는 백내장이 생기면 안과에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동공을 키우고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눈 안쪽에, 눈 안에 있는 렌즈가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것을, 요거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중심부가 혼탁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뿌얘졌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없고 이제 흐릿하게 침침하다 느껴지시게 되는 건데요. 유리창이 뿌얘졌기 때문에 아무리 안경을 고쳤어도 혹은 돋보기를 고쳤어도 가까이 멀리 다 뿌옇게만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보이고 선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원래는 이렇게 선명한 색상과 이제 사람들의 모습, 주변 풍경이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꼭 유리창, 뿌연 유리창을 덧댄 것처럼 침침하게 느껴지시는 게 백내장의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 백내장은 이것 외에 뭐 다른 통증이라든지 눈물이 나게 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안구의 불편감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시력 증상만을 유발합니다. 그럼 평소에 눈이 시큰거린다, 맵다,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백내장에 의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그 유리창이 뿌얘져 있기 때문에 빛이 사실 깨끗한 렌즈를 통해서 곧장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 난반사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눈 안에 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눈이 좀 부셔 보인다든지 상이 겹쳐 보이는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내장은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세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이제 정도가 다르고 진행 속도가 달라서 그렇지 연세 드시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백내장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등이 백내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 좋은 날은 오실 때, 가실 때, 외부에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면 백내장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황반변성 등에 대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항산화제 등을 복용하는 것이 백내장 진행을 조금 예방, 억제해 줄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이것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도 백내장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들 좀 조절하시는 것 역시 백내장 진행을 천천히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백내장은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냐, 안약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백내장에 쓰이는 안약은 백내장을 없애거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안약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다 생겨서 서서히 누구나 진행하는데요. 그 진행 속도를 좀 더디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넣는다고 진행이 멈춰지거나 백내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넣는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굳이 꼭 챙겨 넣어야 하는 필수적인 치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수술로 백내장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제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기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최대한 놔뒀다가 익혔다가 나중에 수술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가? 이게 다 사람들마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인이 불편을 느낄 때 하시면 됩니다. 백내장이 껴있다고 바로 수술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 수정체, 내 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체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충분한 시력이 나오고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굳이 서둘러서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뿌옇게 보여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다거나
그렇게 될 때까지도 버틸 필요도 사실은 없어서요. 이제 내가 좀 이제 불편하다, 너무 뿌옇게 보여서 뭐 책이나 TV 볼 때 답답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그때는 조금씩 수술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단 백내장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백내장으로 인해 눈에 다른 병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 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눈 안에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백내장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할 때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또 두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보시면서 백내장이 너무 진행하지는 않는지 위험한 상태인지는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이렇게 의사가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실에서 환자분은 누워 계시고 눈을 보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 안에 이렇게 뿌얘진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잘게 부셔서 눈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걸 꺼내줄 때 이 렌즈를 사실은 싸고 있는 얇은 비닐 같은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주머니는 남긴 채로 안에만 싹 긁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머니를 남기는 이유는 이 주머니가 남겨져 있어야지 이 안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다시 넣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수정체를 눈 안에 끼워 넣는 것까지가 백내장의 수술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연필처럼 생긴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끝에서 초음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초음파가 이제 이 기구가 눈을 뚫고 이렇게 눈 안까지 접근해서 백내장을 조금씩 잘게 부셔서 눈 밖으로 꺼내주고요. 눈 안에 인공수정체를 이 작은 구멍으로 넣기 위해 접어서 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접은 상태로 눈 안에 넣어주고 눈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공수정체를 넣는 거는 쉬운데 이것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눈 밖으로 꺼내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백내장은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녹내장에 대해서 좀 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란 병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아까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이 생기는 게 백내장이었고요. 녹내장은 바로 이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는 게 녹내장입니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겨서 점차 진행한다는 게 녹내장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녹내장이라는 이 병은 이미 기원전 400년대에 히포크라테스가 한번 기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동공 색깔이 바다색으로 변하면 시각이 없어지고 실명되고 때로는 그 반대 눈까지도 실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술로 이 녹내장에 대해 묘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런 바다색, 푸른색 이런 말들이 어원이 돼서 지금까지 녹내장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당시에 묘사했던 그런 녹내장은 이제 녹내장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급성 녹내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평소에 동공은 이런 모습입니다. 빛을 받으면 동공이 더 쪼그라지고 어두운 데서는 동공이 넓어지죠. 보통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눈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녹내장이 오면 갑작스럽게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딱딱해지고 동공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동공이 커지면서 눈 안에 이제 수정체 등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약간 빛을 받으면 이제 푸른 색깔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눈 제일 앞에 표면, 아까 각막이라고 했던 이 까만자 부분이 붓게 됩니다. 부으면 이것 역시 좀 뿌옇게 변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녹내장의 종류를 보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그런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고안압 녹내장이 있어요.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압이 정상인데도 무언가에 의해서 시신경이 점차 자꾸 손상되어 가는 그런 류의 녹내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눈이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흐려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앓는 눈의 주변, 머리까지도 두통이 오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오심 구토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녹내장의 증상이고 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신경이 빠르게 손상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의 정상 안압 녹내장들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고 본인도 모르는 채로 진행합니다. 아주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되어 가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대개는 이렇게 주변부의 시야가 조금씩 결손,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야의 결손이 아주 커져서 중심부, 작은 부위만 남길 정도로 병이 진행되어야지 느낄 수가 있고요. 대개 어느 일부가 약간 결손을 보이게 되면 보통은 다들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큼까지 시야가 침범되기 전에는 본인이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증상이 없고 느낄 수 없는 새에 진행해버리고 한번 진행된 시신경의 손상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에서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녹내장의 진단은 그렇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이라고 모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검진이나 안과 검진 받으실 때 이렇게 눈 속 사진을 찍는 것을 본 적이 많이들 있으실 건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눈 제일 안쪽 벽에 해당이 되고요. 이 벽의 사방에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시신경 가닥들이 360도 이렇게 쭉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이 부분이 시신경의 입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입구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다발을 이루어서 뇌로 가는 시신경을 이룹니다. 이 사진에서 시신경 입구 모양의 변화로서 녹내장 위험이 있다, 없다를 안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이 눈은 좀 녹내장으로 변화할 위험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모양만 가지고는 아무도 확진을 내릴 수가 없고요. 이제 정밀하게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신경 손상이 있는지를 시신경 양을 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신경이 줄어들어 있다면 그 시신경이 담당하는 그 시야에 결손이 생기는지 그 시신경의 기능을 보는 시야 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의 기능과 구조를 모두 검사해서 모든 것들이 일치할 때 녹내장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신경 입구의 모양이 정상일 때는 이렇게 주홍빛 모양인데요. 녹내장으로 점점 변하게 되면 안쪽에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넓어지거든요. 이런 게 시신경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런 분들은 안과에서 시야 검사, 시신경 양을 보는 단층 검사 등을 통해서 녹내장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곳들은 정상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맹점인데요. 이런 주변부가 이렇게 까맣게 침범되면 이거는 비정상이거든요. 시야 결손, 어딘가 시야가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인데요. 이 정도 되면 꽤 많이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심부 약간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시야가 다 결손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녹내장의 무서움이고요. 아주 중심부에 조그마한 시야를 가지고는 보통 뭐 길을 건널 때라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을 조기에 반드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녹내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녹내장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점차 손상이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안약을 씀으로써 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까지는 최선의 치료고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까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시야를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를 반드시 보면서 안약을 쓰는데도 그 안약은 바로 안압을 낮추는 안약이고요. 안약을 쓰고 있는데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가는지 시야 결손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반변성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반. 안과에 오실 때 황반이 있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먼저 황반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눈을 카메라에 아까 비유를 했는데요. 아까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부위가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이 눈 안쪽 벽,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벽은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상이 맺히는 스크린의 역할을 해주는, 즉 카메라의 필름을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 망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망막에서도 가장 중심부,
이 망막의 중심부, 바로 여기가 황반입니다. 이 황반에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C세포가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망막에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좁은 부위를 이제 단층 촬영을 통해 단면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꼽 모양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움푹 들어가 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층이 10개 층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황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황반 변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게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이렇게 노폐물이 좀 쌓인다거나 아니면 나쁜 혈관이 새로 생기면서 출혈이 되는 것.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게 황반 변성이고요. 이 황반 변성이 생기면 가장 큰 특징은 사물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찌그러져 보이거나 혹은 이렇게 중심부가 가려 보이게 되죠. 사람을 봤는데도 얼굴이 가려 보입니다. 누군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에 어떤 가려 보이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 황반 변성의 가장 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반 변성의 종류를 좀 보면은 초기와 중기의 황반 변성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 안과 검사할 때 혹은 건강 검진할 때 이렇게 눈 안에 아까 말씀드린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노란 침착물들, 노폐물들이 쌓여있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걸 드루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상태일 때는 사실 큰 시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그런 변시증도 없고요. 시력 저하도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10 내지 20%는 이제 후기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후기 황반 변성으로 넘어오면 중심부 중요한 황반 위치가 구멍이 뻥 뚫리거나 혹은 중심부 중요한 그 황반 위치에 피가 나는 이런 형태의 황반 변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나고 눈 안에 물이 차고 피가 차고 이런 것들을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대조되는 그냥 뻥 구멍이 뚫려버리는 황반 변성을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습성 황반 변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저렇게 피가 난 경우 이제 앞이 까맣게 가려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초중기 황반 변성은 시력 저하가 크지 않고 이렇게 위험 인자를 조절해 주는 게 최선이고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좀 더 진행하지 않는지 정도를 하는 것이고요. 자외선 차단해주고 금연하고 이런 영양제 등을 좀 복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후기로 넘어오게 돼서 나쁜 혈관이 자라면서 피가 나게 되면 그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닌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는 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요즘에 물질이 새로 나와서 눈 안에다가 이런 물질들을 주사하게 됩니다. 눈 안에 주사를 맞는 것이고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눈 안에 주사 치료를 하면서 혈관을 억제하고 나 있는 출혈들을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합니다. 이 자체 시술이 어렵지는 않은데 또 엉덩이 주사와는 달리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좀 공포감도 크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한다고 또 황반 변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을 눌러놓고 혈관을 눌러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보고 또 새 혈관이 생기고 피가 나면 주사 또 맞고 또 보시다가 또 부어오르면 또 주사 맞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런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황반 변성 앓는 분들은 바로 그냥 시력이 많이 떨어진 채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주사 치료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에서 제법 오랫동안 그래도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많이 늦추고 진행을 좀 억제시킨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결국 최종적인 시력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사를 잘 받아서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을 조기에 그러면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1년에 한두 차례 안과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집에 갖고 있는 모는 종이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 격자 모양의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에 그려진 이런 판촉물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눈씩 검사를 해야 하고요. 한눈 감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보고 또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으로 요 모눈을 바라봤을 때 이 네모 반듯한 칸들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정사각형 모양이 일그러져 있다거나 혹은 가려 보이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색이 달라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안과를 찾아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뭐 이제 하루만 정전이 돼도 불편한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눈 건강과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유념해서 꼭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 검진이 아니더라도 이상이 있을 때 그냥 노안이겠지, 노화에 의한 증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는 분명 노안이나 아무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 생기는 일들도 있겠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뭐 어떤 이상이 생긴 건지 괜찮은 건지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담배는 앞서 말씀드린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요. 눈뿐만 아니라 사실 전신적으로도 해롭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반드시 금연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항상 자외선 차단하시는 습관은 황반변성, 백내장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들이시고 항상 충분한 영양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